안녕하세요, 코이토입니다. 오늘은 드리퍼 도감이 아니라 앞에 보시면 감이 오시죠? 바로 코만단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만단테 특집으로 준비했고요. 그동안 커디터를 보시면서 코만단테를 활용할 레시피가 되게 많이 업로드 되었는데 그 궁금증들을 모두 다 해소시키면서 코만단테에 대한 꿀팁을 다양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리스타님 하면은 코만단테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잖아요. 네. 저서에서도 코만단테로 기준을 잡으셨고 네. 저희 드리퍼 도감 같은 경우도 다 코만단테로 했는데 네. 이 코만단테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자주 쓰시게 되셨나요? 처음에 썼던 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처럼 홈바리스타였을 때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코만단테가 대회 공식 그라인더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때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이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 계신데 코만단테를 소개해 주시면서 앞으로 브루잉을 하려면 특히 핸드드립은 코만단테를 꼭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셔서 코만단테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죠. 사실 이 앞에 지금 코만단테가 엄청 많은데 네. 또 모델이 다르잖아요. 앞에 있는 모델을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여러분이 보실 때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그라인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 중에 가장 오래된 모델입니다. 이 그라인더는 1세대 코만단테는 아니고 2세대 코만단테예요. 2세대 코만단테를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엣지 있게 처리가 됐고요. 손잡이가 이게 없어졌는데 지금은 손잡이에도 코만단테 엠블럼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요 시대의 코만단테는 오늘 촬영을 위해서 저희 그 MI 커피의 박종호 상무님 그라인더를 빌려왔습니다. 커피를 되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요 그라인더는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보시도록 갖고 왔고요. 요 그라인더가 제가 썼던 그라인더입니다. 아마도 이 그라인더가 많은 분들이 MK3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자, MK3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 이 시절의 코만단테는 코팅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2세대 코만단테도 나무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코만단테도 나무로 코팅이 되어 있고요. 아까는 파란색으로 처리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짙은 그레이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거듭할수록 분쇄도가 조금 더 예리해지고 축의 정밀도도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 하면 브러스컵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브러스컵에서 3등을 했을 때 썼던 그라인더가 이 그라인더였었습니다. 영광을 또 함께했던. 그렇죠. 첫 수상의 영광을 함께했던 그라인더가 이 그라인더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왔던 게 MK3 버전의 아이언아트 버전인데요. 이 아이언아트 버전은 국내에 물건이 많이 팔리지 않았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이언아트는 이 날의 소재가 철이에요. 이전에 MK3의 날의 소재는 100% 철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섞인 합금인데 특별히 아이언아트란 이름처럼 날 자체가 철로 돼 있어서 제가 이 아이언아트를 썼을 때는 좀 더 단맛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차순희 선수로 코로나 시절에 월드 브러스컵을 나갔을 때 세계대회에서 썼던 그라인더예요. 일단 분쇄도는 똑같거든요. 네. 네, 똑같지만 표현되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출 테스트도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왔던 게 요즘에 바리스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 MK4 모델이죠. 이 MK4 모델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2022년 브러스컵부터 코만단테가 공식 그라인더 스폰을 하게 되면서 공식 모델이 MK4가 됐었거든요. MK4로 오면서는 되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또 벌어집니다.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렸지만 상부의 모습을 보면 MK3와 MK4가 원두가 투입되는 데가 달라요. MK3 같은 경우는 원두가 투입되면서 이 홈에 작은 원두들 낄 수 있는데 네. MK4로 오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운데 설계를 바꿔놨어요. 이러면서 커피 투입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들이 있고요. 분쇄가 정교해졌기 때문에 이전하고 클릭 수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고 왜 여러분 커피 내리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장님도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분쇄도에서 조금만 더 곱게 하고 싶은데 내가 쓰는 그라인더가 그 조금만 더를 구현해주지 아니면 분쇄가 확 풀리거나 확 고와져서 조금만 더가 안 되는데 MK4부터는 그런 것들이 더 정교하게 구현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부터 MK4입니다. 제가 이 대회 때 드디어 우승을 하게 되죠. 우승을 하게 되면서 받은 그라인더가 이제 이 그라인더입니다. 똑같은 MK4인데 이 재질이 붉은색이잖아요. 제가 코만단테 대표님께 직접 들었는데 이때 생산된 이 6대 모델 1등부터 6등까지 받았던 6대 모델은 붉은 나무로
기준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6대를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1등을 했던 저와 2등, 3등, 4등, 5등, 6등을 하신 분들이 다 이 그라인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겐 되게 의미가 있는 그라인더고요. 자, 옆에 있는 건 제가 그 다음 해에 진행했던 브러스컵에서 2등을 했는데 2등을 했을 때도 또 고만타레테를 주셔서 똑같은 MK4 모델입니다. 뭐 동일해요. 자, 여기 있는 모델부터는 조금 유니크한 건데 C40 MK4 모델 이후에 나왔던 건 C60 모델이거든요. 네. C60 모델이 개발을 거치면서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 저한테 프로토타입을 주셨어요. 이 프로토타입은 이 정품으로 나왔던 C60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만단테는 레드클릭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드클릭스가 뭐냐면 기존 코만단테에 레드클릭스를 걸어서 분쇄를 좀 더 넓게 하는 거예요. 기존 코만단테가 예를 들어 30클릭만 있다면 레드클릭스를 쓰면 그 30클릭을 반씩 쪼개서 60클릭까지 더 넓게 섬세한 분쇄도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레드클릭스는 레드클릭스를 표시하기 위해서 손잡이를 이렇게 붉은색으로 만들어놔요. MK4를 기준으로 1, 2클릭이면 레드클릭스는 1클릭, 2클릭 사이에 한 클릭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클릭 다음에 2클릭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쇄를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가 있게 되는데 프로토타입으로 받았던 이 C60은 기본 상태가 레드클릭스였어요. 이게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빨간색 핸들을 달아놓진 않았고 기본 타입이 레드클릭스여서 이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는 전혀 다른 분쇄도를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월드 브러스컵을 나갔죠. 이제 이 모델을 개량시켜서 나온 게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진짜 C60이죠. 진짜 C60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철 자체를 통 하나로 깎았다고 들었거든요. C40과 다른 점을 눈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투입되는 곳들이 넓게 되어 있죠. 이 C60이 날이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분쇄한다면 훨씬 더 많은 커피를 분쇄할 수가 있고요. 같은 도직량이라면 C60을 이용했을 때 더 빨리 분쇄를 진행할 수가 있어서 시간적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라인더는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C60과 쌍둥이처럼 보이는데 바디가 되게 얇죠. C60을 좀 작게 만들어 놓은 그라인더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반 크기로 만들었다는 느낌으로 C30인데 독특하게 이 버 이름이 타이거 샤크예요. 타이거 샤크. 요즘에 코만단테에서 랩 시리즈를 만들면서 C40 랩 시리즈, C40 랩 시리즈의 타이거 샤크, C40 랩 시리즈의 해머헤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벌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날 이름을 네이밍한 걸로 알고 있어요. C30에 탑재된 버는 타이거 샤크 버기 때문에 조금 더 분쇄 입자가 세밀하게 된 느낌? 예를 들어서 원두 입자 하나가 다른 그라인더를 썼을 때 10개로 분쇄가 됐다면 타이거 샤크를 썼을 때는 15개로 분쇄돼서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출 효율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15g을 썼던 레시피라면 이 그라인더를 쓰면 14g만 써도 충분히 향미가 녹아져 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버전부터는 날을 좀 다르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께 분쇄하는 재미를 좀 새롭게 줬던 제품들이 아닌가, 곧 시판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건 방금 보여드렸던 C30과 크기가 되게 비슷해요. 크기가 되게 비슷하죠? 아웃도어용 코만단테거든요. 기존에 나무가 코팅되어 있거나 철로 만들어진 코만단테보다 훨씬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그라인더가 정말 너무 좋은 건 뭐냐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토이 같은 느낌이 있지만 날은 C40과 똑같은 날이 걸려져 있습니다. 성능이 똑같아요. 분쇄도도 똑같아요. 대부분 저희 회사에서 테스트할 때 쓰고 집에서는 이 그라인더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분쇄도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설정해 놓은 분쇄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코만단테가 이 정도가 되네요, 여러분. C40을 이제 저도 감사하게도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C40 클릭수로 보통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달려있는 댓글이 C60으로 했을 때는 클릭수가 몇이냐 레드 클릭으로 했을 때 몇이냐 이게 정확히 저희가 뭐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들은 브루잉을 내리면 사람에 따라 물을 붓는 방법들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빨리 붓고 어떤 분들은 좀 천천히 붓고요. 숙련도에 따라 또 다를 거고 코만단테를 분쇄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쇄도는 다 천차만별인 것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기준을 말씀드리면 C40을 기준으로 C40에 예를 들어 20클릭이다. 20클릭이면 C60에서 22클릭. 레드클릭스는 너무나 쉬운 게 절반을 생각하시면 돼요. 20클릭이니까
보니까 그 절반은 10클릭. 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거예요. 제 책에서도 여러분 제가 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커피의 가공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커피는 요즘에는 가공 방식으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루와나 재배 조건이 좋지 않을 때 가공을 잘 해서 커피 향미를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워시드 커피를 기준으로 워시드, 내추럴, 특수 가공 커피가 있다면, 워시드 커피에서 특수 가공으로 갈수록 커피의 밀도는 낮아지게 돼요. 밀도가 낮다는 건 그 분쇄된 커피에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되게 수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추럴 커피 중에 가공을 많이 한 커피는 분쇄를 곱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빠른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이 확 빠져서 분쇄를 좀 더 곱게 해야 되나? 그래서 분쇄를 더 곱게 했더니 과다 추출되는 경험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그라인더는 이 분쇄가 정확하다, 이 그라인더는 꼭 이 분쇄로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죠. 일단 말씀하신 것만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워시드에서 이제 내추럴이나 특수 가공으로 갈수록 좀 더 밀도가 떨어진다. 그렇죠. 라는 거잖아요. 워시드에서 네. 내추럴 갈수록 밀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물 빠짐이 너무 좋아서 빨리 빠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실 거예요. 워시드 커피는 굵게 분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빠지는 클로킹 현상이라고 하죠. 네. 물이 안 빠지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굵게 분쇄했거든요, 분명히. 코만단테 한 27클릭으로 분쇄했는데 물이 안 빠지는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추럴 커피 27클릭으로 분쇄하면 어떻게 되죠? 물이 확 빠지죠. 특수 가공된 커피 27클릭으로 분쇄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더 확 빠지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딱 얘기 들었을 때 또 하나 궁금한 게, 저도 사실 코만단테 처음 쓸 때 제가 제일 잡고 싶었던 게 기준 클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를 평균점으로 두고 싶은데 통용되진 않겠지만, 바리스타님 같은 경우는 보통 몇 클릭 정도를 그래도 기준적으로 좀 잡아두시나요? 제가 어떤 커피를 만났을 때 그 커피가 어떤 향미가 갖고 있는지 쓰는 레시피가 있어요. 네. 제 책에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 65, 30. 네, 60g씩 5번을 붓는 레시피예요. 네. 30초 간격으로 서클 푸어를 통해 붓는 레시피거든요. 네. 그 레시피를 하리오 V60을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좀 전제가 필요합니다. 브루잉 툴이 하리오 V60이고 레시피가 65, 30, 60g씩 5번 30초 간격으로 300g을 붓는 요 레시피라면 저는 C40을 기준으로 24클릭을 사용합니다. 24클릭이면 이제 너무 굵지도 얇지도 않은 딱 적당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딱 적당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분쇄가 C60으로 오면 26클릭 정도. 그 분쇄가 레드 클릭스가 되면 그 2배를 해야 되니까 24클릭이니까 44클릭 정도 곱하기 1을 해서 44클릭 정도로 분쇄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정확한 거는 결국에 추출해 보시면서 해야지 이 모든 거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럼 그 버에 따라서는 바리스타님이 느끼셨을 때 추출을 네. 많이 해보셨잖아요. 실제로 네. 약간 그런 체감적인 차이들이 좀 어떤 식으로 존재하나요? 저는 되게 또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C40이 있잖아요. 그 C60이 있고요. 최근에 새로 나온 타이거 샤크 버가 있는데 C40으로 갈수록 향미가 부드러워지면서 맛의 선명도는 조금 아쉬워지고요. 네. 타이거 샤크로 갈수록 맛은 더 선명해지고 부드러운 느낌은 추출 기술에 따라 조금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명확한 향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타이거 샤크로 갈수록 향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전 좀 더 저한테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C40이 명확한 향미를 보여주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필터만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네. 홈카페에서 에스프레소도 많이 내리잖아요. 저 사실 이거 에스프레소로 힘들긴 하지만 이걸로도 쓰고 있는데 네네. 저 항상 기준이 궁금해요. 바리스타님의 이 에스프레소 분쇄도 기준은 몇 클릭이신가요?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0클릭이에요. 제가 썼을 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에스프레소는 브루잉에 비해서 분쇄를 바꾼다고 해서 딱딱딱 맞춰 떨어지지 않았어요. 브루잉 같은 경우 제가 코만단테가 좋은 이유가 분쇄를 바꾸면 바꾸는 대로 추출 시간이 제가 생각한 만큼 조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에스프레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타입을 본 게 10클릭이었어요. 10클릭보다 좀 더 곱게 하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막히는 경험.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10클릭보다 굵게 하면 조금 빨라지는 게 아니라 확 쏟아지는 경험. 칼칼칼. 아무래도 이 C40 모델 자체가 브루잉 전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고운 입자까지는 좀 어려운 듯한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크기 차이도 있어 보이고 네. 어찌게 C40, C60, 타이거 샤크 다르잖아요. 분쇄할 때도 약간
약간 느낌이 다른 거예요? 분쇄할 때 느낌 되게 다릅니다. 분쇄하는 속도에 따라서도 맛이 좀 달라지고요. 분쇄를 할 때 이 코만단테를 뭐 세우느냐, 네. 뉘우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되게 달라져요. 맞아요.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좋다는 기준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입니다. 제가 한번 체험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추출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좀 진행하실 계획이실까요? 커디터님께서 물어보셨던 C40과 C60과 타이거 샤크가 뭐가 다르냐라고 네. 물어보셨기 때문에 C40, C60, 타이거 샤크를 동일한 레시피를 이용해서 블라인드로 드셨을 때 저희 커디터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희 MI 커피에 펜시 블렌드라고 에티오피아 100%로 만들어져 있고 네. 이 커피를 사용해서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좀 진행해 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갈아보면서 실제로 어떤 체감의 차이가 있는지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40 먼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쇄도는 모두 다 24클릭 정도로 분쇄가 되는 거고요. C60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40을 기준으로 26클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C30은 타이거 샤크버는 24클릭 똑같습니다. 이 각도 그대로 세 개를 동시에 분쇄를 해야 커피 맛에 이상이 없겠죠. 이렇게 분쇄가 끝나면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위에 원두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돌려서 이런 식으로 딱 해주시면 짜잔. 저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엄청 깔끔하죠,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청소를 한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는 이제 C60이죠. 그럼 이제 커디터님께서 지금 분쇄하셨던 그 느낌 그대로 똑같이 분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코만단테로 대회 나가신다 그러면 세 개를 분쇄하실 때 모든 걸 똑같이 분쇄하시는 게 좋아요. 각도에 따라서 원두가 투입되는 거에 따라 분쇄 입도 분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느끼셨겠지만 되게 분쇄가 빨리 끝났죠? 네. 근데 분쇄 너무 힘들었어요. 아, 무거워서. 네. 그쵸, 되게 무겁습니다. C40입니다. 이게 제일 뭔가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분쇄가 다 됐습니다. 세 개를 다 갈아보고 느낀 거는 개인적으로 속도는 확실히 C60이 압도적으로 빨랐지만 저는 사실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게도 재보니까 거의 900g, C40이 한 400g 정도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C40이 뭔가 체감상 제일 쓰기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뭔가 이제 나는 좀 무거워도 빨리 갈래 이러면은 60이 좋은 것 같고 C30은 딱 그 중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C60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때 전문가용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용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겁지만 잘 만들어졌고 네. 빠르게 갈아주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셔라 그런 느낌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C40 충분히 좋다. 네, 충분히 좋다. 그리고 이제 맛까지 한번 보면서 지금 섞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C40, C60, C30 이렇게 지금 블라인드로 제가 또 요새 아주 센서리가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일단 커피는 아주 맛있네요. 그쵸. 오, 에티오피아의 약간 그런 되게 플로럴함이랑 그쵸. 단맛이 플로럴함.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단맛. 일단은 제가 마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딱 마셔봤을 때 제일 선명도가 있다. 약간 산미의 선명도나 맛의 선명도는 제 기준에서 네. 제일 우측에 있는 이 친구가 네. 가장 선명했다. 선명한 느낌이라서 네. 만약에 C30이 이거인 것 같고 제 그렇죠. 기준에서 제일 둥글둥글한 얘였어요. 가장 둥글둥글한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맛있었어요. 이 세 개 다 특징은 그 에티오피아 블렌드라서 그런지 되게 플로럴하고 그쵸. 딱 마셨을 때 되게 선명도 있는데 일단 이게 그 다음 제일 둥글둥글한 느낌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 C40, C60, C30 아, 있던 그대로?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택된 것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OC30 이야, 날카롭다. 날카롭다. 날이 서 있습니다. 정말 날이 서 있다. 자, 두 번째 이게 C60일 것이냐, C40일 것이냐. C60 이야, 자, 당연히 이제 C40이죠. 오. 이야, C40. 근데 꽤나 의미가 있는 게 사실 뉘앙스에 대한 차이가 엄청 심하다기보다는 진짜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맞아요. 선명도와 되게 둥글하냐의 차이인데 맞아요. 절대로 둥글한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취향은 C40이었어요. 오전에 바리스타 팀하고 저희 산모님하고 보통 이런 테스트들을 블라인드로 되게 많이 진행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수가 테스트를 했을 때도 C30 쪽이 향미의 명확도가 높다. C60은 중간이고 그리고 C40은 향미의 명확도도 명확도지만 좀 더 부드럽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커디터님께서 똑같이 맞춰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믿으셔도 될 것 같죠? 맞아요. 이거 풀 영상에 있어요, 여러분. 못 믿으시면 제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라인더를 선택하실 때 좀 망설여진다. 물론 가격은 다 다릅니다.
있습니다. 아직 가격이 나오지 않았지만 명확한 향미를 원하신다면 C30 쪽이 좋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C40과 C60 쪽에 나는 어떤 그라인더를 좀 고를지 모르겠다. 맛적인 부분에서는 C60 쪽이 조금 더 향미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 있고요. 저희 커디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겁기 때문에 그라인딩이 조금 힘든 것도 있는데 그만큼 빨리 갈리는 장점도 있잖아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맛과 모든 걸 느껴봤을 때는 이게 꼭 C40을 벗어날 필요가 없다. 왜냐면 C40도 향미가 뚜렷하지 이게 더 뚜렷한 것일 뿐 이게 절대로 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요즘 커피가 되게 발전했잖아요. 스페셜티 커피 품질 자체가 좋아지니까 되게 라이트하게 로스팅을 하게 되고 라이트하게 로스팅을 하니까 많은 양의 커피를 쓰기보다 적은 양의 커피를 쓰는 것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요. 9g 레시피, 8g 레시피, 무려 5g 레시피까지 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커피를 밝게 볶아서 적은 양을 갖고 사용하실 때는 제 생각엔 아무래도 타이거 샤크 쪽이 조금 더 극강의 효율을 보실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드리퍼도 빨리 추출되는 걸 쓰시고 필터도 베스트 필터를 쓰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쓰시는 조건이라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드리퍼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런 에티오피아 블렌드 같은 커피를 사용하신다면 C40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먹었던 게 C40이었고 맛봤을 때도 바로 말씀드렸지만 딱 그냥 에티오피아에서 기대할 수 있는 플로럴함이랑 단맛이 충분히 잘 느껴졌기 때문에 네. 사실 코만단테 자체는 워낙 좋은 그라인더라서 그쵸. 잘 알고 있었고 네. 저도 하이엔드 그라인더 위주로 많이 써봤는데 사실 옛날에도 비교했었지만 저희가 제일 많이 쓴 게 디팅인데 디팅이랑 코만단테랑 비교했었을 때 사실 향미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수준으로 저희끼리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코만단테 자체가 싼 건 아닌데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진짜 비싼 그라인더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사실 코만단테라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향미를 즐기시고 싶은데 가격을 100단위로 쓰기 힘들다. 그러면 저는 사실 코만단테는 되게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그라인더를 깔끔하게 쓸 수는 있지만 결국엔 그라인더라는 게 또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그라인딩을 마치면 즉각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까요? 네. 많이 사용하시는 C40을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분쇄를 하고 나서 전혀 세척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코만단테 공식 몰에 가면 이런 붓이 팔아요. 꼭 뭐 공식 몰에 가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한 거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돼요. 이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동 블로어를 이용해서 안쪽을 먼저 불어주고요. 깔끔하게 썼지만 이 바깥쪽도 완벽한 마무리.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수동 블로어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라인딩을 끝나고 나서 바로 즉각 하는 세척이고요. 코만단테를 쓰시다 보면은 그라인더 사이사이에 원두 입자가 쌓이고 쌓여서 굳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분해 청소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C40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손잡이를 거시고요. 클릭을 제일 굵게 해주시면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손잡이가 다 풀리죠? 이 상태에서 날을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축을 빼주시는데 축을 빼게 되실 때 자, 위쪽에 베어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도 베어링이 있어요. 이 베어링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날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제일 밑에 있는 날에 스프링을 제거해 주시고 스프링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까 보셨던 청소소를 이용해 날을 털어 주시는 거예요. 날 사이사이에 최근에 세척을 했지만 그래도 잘 벗겨지지 않는 원두 입자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잘 털어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안쪽에 있는 날도 청소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소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시죠. 이 상태에서 블로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바람을 불어주시고 코만단테를 오랫동안 부드럽게 사용하시려면 식용 그리스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요 축에다가 네. 그리스를 살짝 발라주는 거예요. 많이 발라줄 필요도 없습니다. 살짝만 발라줄게요. 조금만 발라주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바르시고 코만단테를 돌리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를 잘 발라주시고 이 축을 넣을 때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이 베어링이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축에다가 베어링을 낀 상태로 넣는 게 핵심입니다. 이 축을 먼저 끼고 베어링을 위에 끼면 축이 놀다가 빠져요. 이 축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위쪽에 이 손잡이를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걸리는 부분 쪽으로 그대로 꽂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코만단테에 날을 끼워야 되는 부분의 위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반대 베어링을 껴주시는데 이렇게 꽂아주십니다. 아까 세척을 마친 날에 스프링을 달아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작업은 코만단테를 레드 클릭스로 교체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세척을 위해 쓰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날을 껴줍니다. 날을 껴주시고 다시 핸들을 달아주시고요. 손잡이를 그대로 넣어서 조금만 돌리신 다음에 조금 끼우고 같이 붙잡고 손잡이를 돌리시면 금방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오래 쓰시다 보면 이 손잡이에서도 소리가 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딱 빼면 빠져요. 그리스를 살짝 끝에만 발라주시고 다시 손잡이를 껴주시면 되게 스무스하게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여러분들 소중한 코만단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만단테의 종류부터 또 김승백 바리스타님과 코만단테의 스토리 그리고 에스프레소 분쇄도 관리까지 완전 코만단테의 전격 해부 영상이었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또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김승백 바리스타님과 함께 또 되게 유익하고 재밌는 브루잉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투비 커피 뉴